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에 있는 개인 설정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설정 부분은 윈도우 10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10은 좌측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시면 개인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그 아이콘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윈도우 11과 동일한 메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11에서는 하단 중앙에 있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좌측에 개인 설정 누르시게 되면 나만의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있는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설정에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적용할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윈도우 11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6가지 중에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골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배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 개인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진이라든지 단색 또는 슬라이드 쇼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사진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사진으로 배경이 지정되게 되겠죠. 사진 때문에 아이콘과 파일들이 헷갈리실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시고요. 단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쇼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배경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쓰실 분들은 단색으로 하셔도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눈도 덜 아프고 주목도가 높아서 사용하시기가 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데스크톱 이미지에 맞게 선택을 할 경우에는 사진을 가져왔을 때 데스크톱 화면 사이즈보다 작은 사진일 경우에는 채우기를 이용을 하시면 사진을 데스크톱 화면에 맞게 채워주게 됩니다. 맞춤 확대, 바둑 판식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냥 놓던지 아니면 스팬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이즈가 최소한도 가로 2500픽셀 이상은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혹시나 모니터가 4K, 5K 이런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이 되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이용이 되겠죠. 그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사진들은 아무래도 폴더나 파일들하고 같이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컬러가 단순한 사진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만드시면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 설정에 대비 테마가 있죠. 이 대비 테마는 이 테마를 어두운 색으로 해서 좀 더 주목도를 높여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사진과 컬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테마 미리 보기에서 수생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대비 테마에서 없음을 수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해 주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바탕화면 또는 앱들을 실행하실 때도 불필요한 컬러 없이 주목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눈도 훨씬 덜 피곤하겠죠.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다시 여기 버튼 누르시고요. 없음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설정의 테마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배경 연한 블룸이죠. 그 다음에 색은 파랑색, 마우스 커서는 윈도우 기본값, 소리는 윈도우 기본값이죠. 자, 그러면 배경과 색, 마우스 커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배경 누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그 배경 설정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색이 있죠. 지금 파랑색인데요. 자, 이것을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드가 라이트 모드인데 이거를 눌러서 다크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두워지죠. 자, 배경화면은 그대로 있지만 이런 앱 화면들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모드와 기본 앱 모드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다크로 바꿔주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다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앱 모드를 다크로 주시면 앱만 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투명 효과라고 있죠. 창과 표면이 반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투명 효과를 켜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투명하게 되면서 배경 컬러들이 약간 올라와요. 자, 여기도 푸른색이 좀 올라오죠. 자, 그 다음 끄면 원래 자기 색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은 테마 컬러인데요. 이것은 기본 색들을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원하는 색을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기본 테마가 여러분이 지정한 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색보기 누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제목 표시줄 및 창 테두리 테마 컬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키고 원하는 색을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빨간 테두리가 나오게 되겠죠.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을 때 어느 게 선택되어 있는지 좀 헷갈리실 경우에는 테두리에 테마 컬러 표시를 설정을 하고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선택된 창을 찾으실 때 좀 더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전에 봤던 거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도움말 보기 피드백 제공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건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선택이 돼 있어서 그렇겠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기본값에 소리가 있죠. 소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경고 메시지 사운드라든지 기본 경고음 사운드라든지 팝업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 볼까요? 자, 마우스 커서 윈도우스 기본값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포인터의 모양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일반 선택에 지금 이 화살표 모양이고요. 도움말 선택할 때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고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될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일반 선택일 때 이 마우스가 아니고 다른 걸 이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커서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커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론 이런 표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되도록이면 쓰기가 편한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화살표도 사이즈가 3가지가 있죠. 보통,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해서 3가지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시면 훨씬 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바꿔도 여러분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녹화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기본값으로만 보이게 돼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쓰실 때는 사이즈 변경된 게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엔 마우스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 단추 기능 바꾸기가 있어요. 자, 마우스를 쓰실 때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아무래도 좌측이 선택 클릭이 되는 게 낫겠지만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불편하죠. 그런 분들은 이 단추 기능을 바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이신 분들도 마우스를 일부러 왼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장시간 쓰면 손가락이나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죠. 그래서 나중에 쑤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마우스를 왼손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구태여 오른손으로 쓰지 않으셔도 왼손으로 쓰셔도 충분하죠.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몇 번 써보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2번 클릭 속도 조절이 되죠. 이 빠르게 누르는 게 불편하신 분은 여기서 속도를 좀 늦춰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릭 잠금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폴더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검지손가락으로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손가락에 무리가 갑니다. 나중에 되면 마디 부분이 막 아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잠금 사용 누르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폴더를 클릭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마우스 손을 떼면 따라서 움직이죠. 자, 저는 지금 마우스에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가죠. 자, 그 다음 원하는 곳에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붙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마우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포인터 옵션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개인 설정 지정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 마우스 포인터 속도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가 싫으신 분이나 너무 느린 속도가 싫으신 분은 여기서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속도를 지정해 주도록 하세요. 이거 위치를 정확히 잡을 때 포인터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마우스 이용할 때 피로감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맞추기인데요.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대화 상자의 기본 단추로 포인터 자동 이동이죠. 근처에 가면 이 포인터가 바로 붙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체크할 때 굉장히 맞추느라고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체크하시면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표시 유형이죠. 포인터 자국 표시인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따라오는 포인터 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마우스 포인터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화면을 녹화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값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꼭 키세요. 컨트롤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죠. 특히나 모니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가끔 포인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포인터 위치를 보여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휠 옵션이 되겠어요. 휠을 한 번 돌리면 움직이는 스크롤 양인데요.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이 3줄이죠. 자, 스크롤을 한 번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3줄씩 올라가게 되죠. 자, 스크롤을 한 번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줄이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는 뭐 한 줄로 할 수도 있고요. 2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줄수가 너무 작으면 스크롤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작업 상황에 따라서 몇 줄을 움직일지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한 화면은 전체를 보고 한 번 돌리면 바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낫겠고요. 하나씩 보시는 분들은 이 위에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일 때 스크롤할 문자 수죠. 자, 이것도 지금 3개가 기본으로 돼 있죠.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PC로 작업을 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보던 화면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그고 가면 좋겠죠. 잠금화면 단축키는 윈도우 L이죠.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로그인 화면 나오죠. 여기서 로그인 번호만 써주시면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잠금 화면인데요. 잠금 화면에 개인 설정을 윈도우 추천을 하든지 사진을 하든지 슬라이드 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윈도우 추천은 계속 바뀌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쇼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폴더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전부 넣어 놓은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선택을 해주시면 슬라이드 쇼 앨범 추가라고 나오죠. 거기서 탐색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금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금화면 상태에서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정이라든지 메일, 날씨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일정이나 메일을 선택을 해주면 아무래도 내 개인정보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럴 때는 그냥 날씨나 없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설정에서 화면 시간 제한이나 화면 보호기를 켤 수가 있네요. 화면 시간 제한 누르시면 화면 및 절정과 전원 모드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전원 부분에 있는 거나 동일한 거죠. 이 설정 부분의 메뉴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싫고 화면 보호기만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화면 보호기 누르시고요. 화면 보호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또는 동일한 컬러가 하나의 픽셀에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모니터에 해당 픽셀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하얗거나 까맣게 나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 보호기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컬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모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화면 보호기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터치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터치 모니터에서 터치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키보드의 모양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작이 있네요. 자, 시작 누르시면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정인데요.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에 켬을 주시게 되면 자, 눌렀을 때 최근에 추가된 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 메뉴, 점프 목록,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에 켬을 해주시게 되면 최근에 연 파일을 보여주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나 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최근에 추가한 앱, 최근에 연 항목을 다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으면 끄고 이용하시고요. 혼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는 폴더를 아예 여기 있는 전원 단추 옆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를 누르게 되면 설정, 탐색기, 문서, 다운로드, 음악, 사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내가 개인 폴더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개인 작업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자, 그럴 땐 여기에 끔을 켬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누르면 옆에 내 개인 폴더가 아예 뜨게 되겠죠. 일일이 찾아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이죠. 작업 표시줄 들어가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항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 작업 보기, 위젯, 채팅이죠. 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은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젯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죠. 이걸 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끄면 없어지게 되겠죠. 위젯이 필요 없는 분은 마우스 얹으면 자꾸 떠서 불편하니까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모서리 아이콘인데요. 그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타이저 같은 펜을 이용을 하신다거나 또는 터치 키보드라든지 가상 터치패드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켬을 주시게 되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누르면 바로 이렇게 키보드가 뜨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가끔 키보드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실 경우에는 급한 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상 키보드를 열었을 때 마이크 버튼이 붙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키보드에 윈도우 H 눌러도 입력이 되겠지만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 열었을 때 여기 있는 가상 키보드 누르시고요.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음성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키보드가 없을 때도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이 막상 급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모서리 오버플로우입니다. 지금 저는 전부 꺼놈으로 해놨는데요. 자, 이 기능들은 작업 표시줄에 오버플로우로 뜨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톡 자주 이용하시면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면 이렇게 카톡 버튼이 아예 나오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작업 표시줄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을 지금 가운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붙여놓으면 윈도우 10과 비슷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죠? 자, 요거를 왼쪽으로 주시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윈도우 10이 한 1, 2년 안에 전부 종료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부 윈도우 11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적응 못 하시면 계속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글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글꼴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꼴 설치할 때는 해당 글꼴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여기에 얹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글꼴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표시가 나오는데 글꼴일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그냥 얹기만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글꼴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 가능한 글꼴 전부 보이죠? 여기서 모든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시게 되면 한글 관련 글꼴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 서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혹시 외국어를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어 글꼴도 여기서 원하시는 글꼴 선택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하면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는 어디서 설치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시면 글꼴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글꼴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거의 무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글꼴을 찾으실 때 아예 입력해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죠. 좀 더 다양한 글꼴 필요하실 때는 여기서 검색해서 글꼴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사용 현황인데요. 자,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팁과 광고, 추천을 받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내가 잘 선택을 해주면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만 뜨게 되는데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광고나 팁들이 나온다면 이왕이면 나의 관심사와 내가 필요한 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예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왕 나오는 거면 좀 관련성이 있는 게 나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관련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가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 설정에 있는 개인 설정 부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OS를 설치하게 되면 항상 제일 처음 할 일이 이 개인 설정에서 나의 최적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